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묶이면서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월급 받으면 뭐하나 월세로 다 나가는데 서민들의 절규. 서울 10곳 중 4곳이 월세 거래다 라는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이나 대구에서도 지금 전세 물건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울산 대구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거래 전세가 이중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 거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 임대차법,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법 통과할 때 이미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내용이죠. 전세값 급등할 것이다. 월세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다. 세금이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 상승은 무조건 물건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세금 가격을 물건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라면 그 세금을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거고요. 다주택자, 즉 임차를 주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 물건의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걸 몰랐을까요? 자,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40%가 반전세 또는 월세 거래였다. 광역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랐던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그 이전에 월세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때가 노무현 정권 때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때는 집값이 하락 보합세를 보였으니까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금 2019년, 20년 이후로 다시 월세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4,138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14,299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끼인 계약은 5,783건이다. 자, 월세가 조금이라도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증금 240개월치, 월세 240개월치가 보증금일 경우 그것을 우리가 반전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보증금이 많은 월세죠, 사실상. 자, 이것은 7월 35.8%보다 4.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임대차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 거래 비중이 9.4% 높아졌다. 즉 31%였었는데 1년 사이에 9.4%가 높아진 거니까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25%가 높아진 겁니다. 자, 이처럼 월세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은 쑥 들어가고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강화 등의 여파로 집주인들은 세금 충당을 위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집이 두 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를 주고 있다. 자, 이 두 채에 부과되는 그 세금을 온전히 1주택자라면 본인이 다 감당을 하겠지만 2주택자라면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그 세금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임차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넘쳐나는 상황이면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물량도 적은 데다가 특히 월세와 경쟁하는 부동산 물건이 전세인데 전세 물건이 엄청 줄어든 상황에서는 월세에 세금을 전가시키기가 굉장히 또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실제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월세 거래 비중은 20%대였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는 월세 거래 비중이 계속 3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값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집계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22만 2천원,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뛰었다. 보증금도 1억 2천만원에서 2억 3백만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려주고도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평균 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다가 또 전세 대출 규제까지 하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상승분을 메울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든지 좀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솟는 전세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받는 그런 각종 규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속 시원할 수 있겠죠. 부자들 세금 많이 매긴다 그러면. 근데 결국에는 특히 다주택자들이 내게 되는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져서 최종 피해자는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월급 받아 아이들 교육시키고 월세 내면 쓸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듯하다. 은행 대출까지 옥죄어 이젠 내 집 마련 꿈은 꿈꿀 수조차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유주택자의 주거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무주택자의 주거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비도 생활비의 일부가 되죠. 게다가 주거비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비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무주택자가 사용하는 주거비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이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무주택자들은 그 세금이 덕지덕지 붙은 것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세금을 완화시켜서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안정적인 거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서 물건이 풍부하게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정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양도세 완화 이런 건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요.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